자,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하루트 최종 결전 사양. 자, 오늘은 지난주가 사바냐였다면 오늘은 하루트입니다. 하루트. 자, 베이스를 먼저 만들 건데 런너레스 스탠드가 들어가고요. 스탠드에다가 추가 파츠를 달아다가 엉덩이에다가 꽂아가지고 세우겠죠. 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런너레스 스탠드가 들어가고요. 하루트 다리 하나 바뀐 것 뿐인데 나름 볼만하네요. 그래도 하루트는 사바냐랑 다르게 그 외형적으로 변화가 되게 확실히 보이고 크잖아요. 외형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여기가 변했구나, 요렇게 됐구나, 이렇구나. 이게 그래도 시각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꽤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트는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바냐보단 차라리 낫다고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차이가 나니까 좀 볼만해요, 하루트는. 근데 이제 사바냐는 안 그래도 기존에도 약간 조금 아쉬운데 너무 좀 볼륨감이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츠 구성에 대한 볼륨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하루트는 그런 건 좀 적어서 그런 얘기는 별로 예전부터 별로 없었어요. 나름 또 완전 변형도 하잖아요. 완전 변형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의 딱히 불만이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바냐는 약간 너무 기존에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이제 파츠의 구성면이나 이런 데서의 그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애가 사바냐였어요. 이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종 결전 사양으로 이제 포텐이 터진 거지. 전에도 그래 놓고 이번에도 그래? 이런 느낌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부스마일은 신작 소식이 쏟아져 나왔는데 반다이는 뭐 없을까요? 오늘 저거 떴잖아요.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떴잖아요.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역시 이번에도 되게 뜬금없이 튀어나온 신제품이에요 하면서 내놓은 무언가죠. 당연히 마루트로 당연히 마루트로 해야죠. 당연히 마루트다. 로드 아스트레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물건 중 하나잖아요. 그 이제 노네임이 그 오메가 그 로드 아스트레이 베이스여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로드 아스트레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로드 아스트레이라는 게 그 만화책에서만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이게 로드 아스트레이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거라고 봐요. 특히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아스트레이여서. 돈으로 살만한 킹머가 있을까요? 건배에서 5만원 이하? 너무 많잖아요? 5만원 이하는 너무 어려워요. 5만원 이하로 살만한 게 꽤 많은데 그래도 HG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좋아요라고 해도 못 사요. 재고가 없거든. 제롱님 갓브레이브 스튜디오 사원 채용 중이신지 진심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님이나 카롱님 메일 주소 같은 거로 문의해보려 하는데 갓브레이브 스튜디오 한국 블로그 있나요? 그분들 개인 블로그 가시면 돼요. 미스터 전님은 원래 자연 침대라는 닉네임 쓰시고요. 카롱님은 커리 앤 카롱이라는 영어로 된 닉네임 쓰시는데 자연 침대라고 검색해서 그 미스터 전님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알려주실 겁니다. 아마. 스티커 파티일 것 같아서 아니요, 크게 스티커 파티도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빼면은 원래 하루트에 있던 거예요. 요거 자체가 원래 하루트에서 쓰던 거예요. 머리, 팔꿈치, 보관부, 백팩, 무장 다 쓰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저비트용 그 스티커가 추가됐죠. 제롱님도 로드 아스트레이 리뷰하실 건가요? 하게 되겠죠? 하겠죠? 하겠지. 하겠죠. 밀리그램 아까이 신마츠나가 화이트 오거를 보고 일반판도 쿵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그러더라. 일반판도 그러지? 약간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안 가요. 일반판마저도 너무 오래간만에 재판이어서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일반판에까지 그 정도로 열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기도 저도 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MG 아까이 이번에 좀 비싸게 샀습니다. 알지 하이뉴도 정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샀는데
아까이는 정가에 매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까이는 재판을 했는데도 물량이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긴 그래 보였어요. 요즘 왜 판정이 존재감이 없어? 요즘에 있는 존재감이 있는 게 있던가요? 진짜 참 정말 참 내가 이런 식의 비교는 하기 싫었는데 그 구스마의 모데로이드랑 너무 비교돼가지고 예전에 반다이는 이러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요즘에 좀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요즘에 뭐 반다이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느라고 이제 뭐 재판 주기가 길다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최근에. 근데 상품 종류도 많으니까 심지어 그 와중에 그래서 뭐 반다이가 이제 재판 주기가 길어가지고 최근에 일반판 재판을 안 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됐는데 참 그래도 구스마일 모데로이드는 재판 수시로 하더만. 처음에는 그랑조트도 그 지금 생산할 게 많아가지고 아마 그 재판 순서가 좀 밀리지 않을까요? 막 이런 확실히 식으로 옛날 좀 일반판이 예측이 됐단 웬만한 말이에요 처음에. 일반전보다 프리미엄이 붙더군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그랑조트 재판은 좀 걸리겠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랑조트 재판 바로 했잖아. 못장했잖아. 그냥 옛날 일반판이 더 심해졌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옛날 일반판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하면은 재고가 쌓여있는 물건이었어요. 살 사람은 다 샀고 옛날 거라서 인기도가 떨어지고 이게 옛날 일반판의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아예 바뀌어가지고는 옛날 일반판이 한정판보다 비싸. 옛날 일반판이 한정판보다 비싸. 말이 다 되는 얘기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밀리그램 스팔로 타이터스 재판 출동만큼 풀어서 못 샀습니다. 5년째 존버 중. 저런 것도 있어. 아니 좀 맘 편하게 사고 싶은데 맘 편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진짜 요즘에 국내에도 되팔이가 성행을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아, 근데 정작 샀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제 되팔이가 아니야. 그냥 진짜 옛날부터 구하고 싶었어요.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사더라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요가 늘었어요. 한국에서 검프라 수요가 늘어서 진짜로 늘어서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야. 정말로 이젠 예전 같지 않아져 버린 거야.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재판했어? 재판했구나 이러고 땡쳐도 될 법한 것들이 요즘에는 야 지금 오늘 재판했다고? 가서 구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국내에선 진짜 그냥 수요가 늘었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이제 되파는 비율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건배 처음 갔었는데 온라인에 매물 없는 것도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엑시아, dyname스, 거체, 큐리오스 등등 다 사고 싶었지만 역시 지갑이 요 다음엔 부산에 가서 피지 유니콘 LED 있나 봐야겠네요. 슬슬 퍼펙트빌리티 준비를. 그젠가?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댓글로 대롱님 건담 베이스랑 반다이몰이랑 재고가 같은가요? 반다이몰에 없으면 건담 베이스에도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빠른 건 직접 전화해 보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재고가 달라요. 반가놈들 예전에 비해서 구성품에 너무 인색해진 걸 느낀 게 알트아이젠에 구멍손을 넣고 구멍 없는 손을 가지고 싶으면 다음에 나오는 개수펜스트를 사라는 건 에바지. 아니 모데로이드로 세븐체인저가 나오면은 변형이 힘들 거예요. 한정적일 거고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전신 분해 재조립이 필요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세븐체인저가 완전 변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더 합체는 사이즈가 25cm급이잖아요.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플라스틱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구도라든가 강도가 나오니까 변형 합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프라모델급이었으면은 아무리 봐도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롱님 이번에 구스마라이트 잘 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마이트가 있는 허리가 동과 팔 가동이 잘 되면 좋겠네요. 비싸게 점핑 보셔야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그게 될까 싶기도 하고 약간 그 사이즈에서 그게 나올까? 그 사이즈에서 나올까 싶기도 한데. 제룡님이 생각하기에 요즘 반다이하고 메카스마 중 어디가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씨. 그냥 할까? 솔직히 예전에 제가 타나카 히로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인터뷰 진행했을 때 그때 느꼈어요. 아, 이분 진심이다. 진짜 이분 진심이다. 심지어 그분이 원래 약 20년간 원래 반다이의 콜렉터부 쪽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이세요. 원래 로보톤도 그분이 스타트 하셨고요. 초학금원도 그분이 기획한 거 많고, SH 피규어츠라든가 이쪽도 초반에는 그분이 기획을 하셨었어요. 초반에 되게 다양한 라인업이 나왔었잖아요. 그 로보톤도 그렇고, 로보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코드 기어스 나오고 그거 기획했던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슈퍼로봇 초학금도 대부분 그분이 기획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나온 로보톤, 슈퍼로봇 초학금, 초학금혼 이런 것 중에 제가 정말 와 이거 사야지 싶은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기획했던 분이 글로 가셨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아직은 이분이 피규어는 그래도 좀 하셨었지만 액션 피규어나 합금 계통 완구 이런 거는 그분이 조금 하셨지만 프라모델은 사실상 이제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또 피규어와는 다르잖아요. 피규어는 약간 도색이나 이런 게 거의 반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프라모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꼭 그렇게 막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직 초반이라서 아직 저걸 하고 계시구나. 테스트라든가 이제 프라모델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약간 감을 찾고 계시구나. 그런 거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모데로이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마징카이저 나오고 그 뒤에 막 그랜라간도 나왔는데 그랜라간은 넨도로이드랑 연동이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프랑키스 메카도 좀 나오고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때쯤 되니까 저는 그때 인터뷰할 때쯤 해가지고 이분이 진심이라고 느낀 게 이분이 슬슬 좀 이제 뭔가 시동을 걸려는 게 그때 인터뷰하면서 느껴졌거든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쌓였던 걸 풀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굉장히 신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그리고 대화해 보면 알겠지만 그분 생각보다 메카 찐덕후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저희 라이브 질문 재룡님 중에 가간 X다리 가동률 들어올리고 접고 가능할까요? 마이트가인 허리가동도 안 되겠죠. 마이트가인 허리가동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질문 중에 특촬 질문이 있었잖아요. 특촬도 내주시면 안 되냐. 근데 이제 뭐 전대물이나 뭐 가면라이더 쪽은 이미 반다이 측에서 내고 있기도 하고 슈퍼미니 프라라든가 SMP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대물이나 이런 게 아니지만 특촬을 현재 생각 중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특촬을 생각 중이긴 하다. 근데 이제 전대물은 아니란 소리잖아요. 근데 전에 인터뷰했을 때 제가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거는 꼭 내가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메카닉이 있나요?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인터뷰에 실려 있어요. 그때 엑스본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엑스본버라는 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진짜 옛날 특촬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 나와서 슈트 액터가 슈트를 입고 이런 특촬이 아니라 인형극 특촬이에요. 인형극 스톱모션 특촬이에요. 스톱모션 특촬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이번에 이벤트 영상 뒤에 보니 가규라 있었잖아요. 그 가규라 괴수 있었잖아요. 괴수 그쪽도 울트라맨 쪽이나 이쪽도 좀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울트라맨 쪽이나 이제 정확히는 츠브라야겠죠? 츠브라야 프로덕션 쪽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특출한 얘기였어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앞으로가 많이 기대가 된다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굉장히 모데로이드나 더 합치니까 메카스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롱님 방금 물어봤는데 리뷰 영상에 더불어 극장판 4인방 모아서 마지막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루트 리뷰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그 MG 버챗처럼 따로 영상을 모아서 할게요. 따로 어셈블을 하면서 또 하나 만들어야죠. 근데 참 슬픈 게 더불어 극장판 4인방 이게 저는 굉장히 슬프거든요. 실제로 더불어 극장판 4인방이 모인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라? 하실걸요? 실제로 4인방이 자기들끼리 모인 적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퀀터, 사바냐, 하루트, 라파이 이렇게 넷이 모인 적이 없어요. 퀀터가 없고 더블 라이저가 있었지. 없어요. 퀀터가 없고 더블 라이저가 있어서 4인방이었지 퀀터가 낀 4인방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꿈의 어셈블이긴 한데 제가 솔직히 좀 그것 때문에 좀 극장판 좋긴 한데 다 좋은데 좀 아쉬웠던 게 그거거든요. 4명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뭔가 이렇게 뭔가 파악이 없어. 좀 슬퍼요. 그래서 더불어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좀 이거 어떻게 하잖아 막 이런 느낌이었죠. 에일리언 파워로도 나오면 리뷰 계획 있으신가요? 저것도 베스트합이 분들한테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워로더 오늘부터 예약 들어갔던데 일본에 파워로더 제 에일리언 또 겁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또 에일리언이 약간 스릴러 장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릴 적에 이제 막 엄마랑 같이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옆에 끼고 엄마 해가지고 막 내가 이불 덮고 막 그러고 봤단 말이에요. 그 추억을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리플리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에일리언은 한번 리뷰 또 기깔나게 한번 해야죠. 리플리는 해야죠. 리플리 부속이기는 한데 거기다가 꼭 리플리만 태우라는 법도 없으니 일단 그죠? 라파엘이 가장 빠르게 터진 건담 탑5 안엔 들 듯이요. 탑5 안에? 그 정도로 하긴 건담 이름을 달고 그러는 거는 많이 없긴 하죠. 건담 이름을 달고 그렇다? 거의 없지. 퀀터가 나올 때 더불어 4인방은 퀀터, 하루트, 사바냐, 티에리아, 내비게이션 구성이죠. 그쵸. 내비게이션 행이어가지고 좀 극장판에서 그런 구성이 별로란 건 아니었는데 좀 안타깝죠. 여기 라파엘만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다 라파엘만 딱 끼면 딱인데 어떻게 안 되나? 티에리아 눈치 없게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극장판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다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매번 안타까워. 매번 안 안타까웠던 적이 없어요.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4인방을 안 모아줄 수 있는 거지? 저렇게 뽕차는 4인방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극장판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TV에서 봐, 블루레이로 봐. 다이슨한테도 열받네? 좀 신경 좀 써주시지 이제. 센스 있게 딱 알잘딱으로다가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변경점 끝. 지금 막 들어와서 그러는데 하루트 괜찮나요? 사바냐도 그렇고 하루트도 그렇고 여러분들 옛날이랑 똑같아요. 하루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백팩이랑 다리에 이제 컨테이너 오픈 안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단 한 개도 1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안 바뀌기도 힘든데 일반판은 조립 안 해서 몰랐는데 비슷한 느낌이군요. 원래 하루트는 원래 나름 호평인 프라이였어요. 컨테이너는 그 시절에는 컨테이너 오픈이라는 건 애초에 생각을 잘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던 부분이었고 원래 하루트 평은 좋았습니다. 사바냐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극중에서 극장판에서 사바냐랑 하루트랑 부각되는 게 좀 달라요. 사바냐는 more 라이플, more 실드, 더 많은 라이플과 더 많은 비트. 그냥 사바냐는 그걸로 축약을 할 수 있었는데 하루트 같은 경우는 극중에서 뭔가 비트를 많이 쏘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시저비트가 중간중간 막 이렇게 노출이 되긴 하잖아요. 영상에서도 화면상으로도. 근데 이제 대단히 막 중요하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시저비트가 라이플비트랑 홀스터비트처럼 이렇게 포메이션을 이뤄가지고 뭔가 화력 빵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진짜 얘가 가위가 이렇게 썰고 지나가는 것만 보여주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트는 그것보다는 마루트 모드랑 기동성 그리고 파일럿의 정체성, 네가 하고 있는 건 위선이야, 그래도 선이야,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더 하루트는 집중이 되어 있어서 보여지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사바냐가 처음 출시할 때 라이플 비트가 2개밖에 없는 거 보고서 다들 욕했죠. 근데 하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변형되고 볼륨감 꽤 있고 이것만으로도 오케이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오케이였어요. 정말 시저비트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 심지어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더더욱 그게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치가 낮았어요.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데 지금 꼴랑 시저비트 2개 넣어주고 생색을 생색은 혼자 다 내고 아무튼 그렇다. 안녕하세요. 제롱님 먹선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체를 다 조립하고 작업하시는 자인 런너에 떼어내기 전에 작업을 하고 조립을 하시는 납득하겠는데 왜 하필 볼이 폴리캡일까요? 변형할 때 스커트는 후두둑 다리 좀 만지면 볼 폴리캡 때문에 여기선 안 써서 밀려나오고 하다 말았는데 사바냐는 분할이 아쉽더니 하루트는 고정성이 아쉽네요.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차 하고서 하다가 말았는데 전 이렇습니다. 전 런너 상태에서 먹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근데 최종 결전에선 얘가 다리가 아예 안 쓰여요. 그래서 다리가 통으로 남아요. 그래가지고 정크로 남습니다. 이거 하루트 고관절 볼 조인트 이거 납득하겠는데요. 볼이 폴리캡일까요? 그 당시에는 폴리캡을 썼으니까.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썼으니까. 진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얘를 써서 만들어 썼으니까. 그리고 신규 파츠를 만들기보단 이미 10년 전에 출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10년 전에 출시한 것도 꽤 호평이었고 꽤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만드는 거죠. 정크지만 완벽하게 호환 가능이죠. 원래 얘 파츠인걸?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게 있다면은 완벽하게 호환 가능이 아니라 선택 조립이라는 거죠. 원래 보통 생각은 다리 위에다 씌우거나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제 내러티브 건담 A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다리를 재조립이라뇨. 다리 재조립은 좀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만 요즘 MG 6전형 건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그냥 구판프란 다 요즘에 하늘의 별따기라고. 구판프라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 재판도 잘 안 하는데 진짜 재판도 잘 안 하는데 그 와중에 재판 딱 됐다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살 사람 다 사버리면은 내 건 없지. 그곳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루트는 이렇게 살짝 볼관절을 벌려서 요렇게 해주는 게 하루트의 포인트입니다. V자. 페담은 재판할까요? 앞으로 5년은 없을 듯. 요즘에 구판프라는 근 10년에 한 번 재판하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아니 좀 무게 중심님 제가 알기로는 페담 한 5년 전에 재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동안 또 없겠지. 향후 5년은 없지 않을까? 거진이 10년에 한 번이니까. 예. 빠밤. 볼만하네요. 나름 또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페담 작년에 재판했다고요? 작년이었어요? 걔는 한 3년에 한 번 하나? 그럼 걔는 한 3년에 한 번 하려나? 그럼 생각보다 걔는 재판 주기가 좀 짧을지도. 좀 시원시원하게 몇 년 주기로 하겠구나.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진짜 10년 존버하면은 진짜 옛날 거 다 재판해준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안 해. 너무 인간적으로다가 그냥 진짜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재판을 하네. 이거 왜 안 붙어 이거. 그런 의미에서 시드 팬은 맘이 참 편해요. 분기에 한 번은 재판해주니 걱정이 없어. 그놈의 시드. 분기에 한 번 재판 문제가 아니라 시드 같은 경우 오히려 분기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시드는 맘 편해. 진짜 맘 편해.
시드는 요즘에 더 버프 받는 바람에 요즘은 시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재판이 아니라 신제품이 나오니까 오히려 역으로 다른 건담 시리즈 팬들은 제발 이것 좀 상품화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시드는 가만히 있으면 해줘. 씨 이게 뭐야? 진짜 시드는 지금도 반다이 먹여 살린다니까. 썬라이즈랑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시드는 효자 라인이어가지고 와 대단한 것 같아. 시드는 진짜 피규어가 됐든 프라모델이 됐든 어떻게든 신제품을 하나 던져주니까 어떤 의미로는 되게 낫지. 훨씬 낫지.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낫지. 그럼에도 아직도 시드는 상품화할 애들이 아직도 차고 넘쳐요. 심지어 TV에 등장한 애들도 아직 상품화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내주면 좋아하겠지. 인질로 잡혀 있는 거야 그냥. 걔들은 출시 안 된 애들은 그냥 인질로 잡혀 있는 거 쭉 잡혀 있는 거야. 야 슬슬 우리 이거 출시할 건데 니들 좀 프라모델 좀 더 사지? 이런 느낌. 백구 세이버 레전드나 내라. 안 내잖아. 인질이라니까요. 안 내잖아요. 끝까지 안 내잖아. 낼 수 있는데 무등급 100분의 1로 이미 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는 우리 이거 가능 싹다는 이래놓고는 안 되잖아요. 건담 X 재판이랑 HGDO 밀리그램 DO 찾는 사람은 언제 될지도 모름. 그니까 진짜 세이버 레전드는 정말 전설이야. 진짜 전설이야. 디스트로이 같은 좀 대형은 힘들 거예요. 디스트로이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그 HCM 프로 라인에서 나왔죠. HCM 프로. 하이 퀄리티 모델 프로였나? 한상종 유니버스 부스터 금형 잃어버렸거나 빛의 날개 단가 안 맞아서 버려진 게 정살. 진짜 저도 시드 보고서 또 멋있다 하면서 시드 좋아하고 프라도 사고 막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시드 팬들은 눈물 나요 솔직히. 인질 잡혀있는 게 너무 많아 시드는. 이쯤 되면 세이버랑 레전드도 잊혀진 게 아닐까. 잊혀졌다기보단 진짜 그걸 잊을 리가 없어요. 우주 세기 중에서 재판 많이 해주는 애들은 W, 시드 더불어 말고는 잘 안 해주지 않나요? 비우주 우주세기다. 비우주 그건 비우주지. 이것도 꼬아. 이거 진짜 꼬아. 이거 왜 꼬은 줄 알아요? 이거 진짜 썸네일에도 있지만 시드는 그 옛날 구판 킷도 자주 재판하더라고요. 특히 M1 아스트레이랑 무라사메는 나오자마자 품절하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지들은 클리어 그린이라니까? 이거 지들은 클리어 그린인데 이렇게 꼬아 이거. 나는 하다못해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해줄 줄 알았다. 나는 진짜 하다못해. 진짜 예전에 사바냐 조립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타협하고서 이러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그 클리어 그린 도료 없으면은 전 더블로 키트 조립 안 했어요. 뭐? 지금 클리어 그린 도료가 지금 없어? 응, 조립 중단. 바로 조립 안 했어. 절대 조립 안 했어. 지금의 나는 굉장히 유해진 것이다. 굉장히 지금 착해진 것이지. 그 당시에 나는 절대 조립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뭐라고? 클리어 그린 없이 지금 더블로 키트를 조립하겠다고? 야, 그거 조립하지 마. 조립하려던 사람 것마저 뺏어다가 조립 안 했어요. 야, 내가 이거 클리어 도색해줄게. 해탈한 게 아닌가요? 해탈했죠. 그런 쪽으로는 이미 해탈했지 그거든. 이젠 그냥 조립하잖아. 근데 진짜 11년이 지나도 여기다가 클리어 그린 안 해준 거는 진짜 곱다. 진짜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빌드 파이터즈 배틀로그에 나왔던 켈림사가 기억해요? 켈림사가 프라 나왔었잖아요. 걔는 클리어 그린이다. 빡침. 리얼 빡침. 그리고 이것도 살짝 꼬운 게, 아니 꼬운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아씨, 그만 꼬아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좀 꼬운 게, 아무튼 결국은 그래서 얘도 꼬운 게, 아니 이거 RG 더블로 퀀터에 들어가 있던 그 조그만한 베이스 넣어줄 수 있거든요. 얘들도 이거 시저비트 전시하라고 넣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런너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100엔 오르냐? 100엔 아니 200엔 오르나? 많이 올라야 200엔 오르나? 아니 이미 가격 상승이 있는 시점에서 뭐가 들어가서 가격 상승이 되든 그냥 편의성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럼 베이스를 차라리 넣어서 금액 한 400엔에 더 받든지 상관없다고. 이미 금액이 오른 시점에서 올라도 된다고. 더 상관없어. 이러나 저러나 우린 잘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만 바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꼽지. 근데 이미 가격 상승이 한번 있는 시점에서 굳이 그거 가지고 가격 한 400엔 더 오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니들이 잘만 해주면 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었다. 왕 시저비트, 왕 조인트 있어. 클리어도 아니야. 왕 컨테이너 수납도 안 돼. 원래 이 무릎 부분이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 컨테이너입니다. 원래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번 신상 머시기 쿼터인가 클리어 부분 해줬던디 옐로우 헐. 뭐를? 이번에 그 커맨드 쿼터 얘기하시나? 나 이거 아직 안 봤는데? 사양을? 걔는 또 해줬어요? 이런 제길성. 이거 알았다. 이거 왜 스탠드 시저비트용 스탠드 안 넣어줬는지 알았다. 느낌 왔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구나. 이거였구나. 알았어. 느낌 왔어. 매뉴얼엔 없지만 3mm 조인트가 있으니 일단 바꿔본 겁니다. 그냥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와, 시저비트 다시 봐도 하찮아 보인다고요? 이게 왜 하찮아요? 하찮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하찮다고 하면 안 되죠. 하찮으려면 얘 정도는 돼야지. 굉장히 하찮잖아요. 보라고요. 이거 보자마자 이게 안 하찮아? 이렇게 이 정도로 하찮아요. 이 정도가 하찮은 거지. 얘는 하찮은 것도 아니지. 걔는 시저비트보다 레전드잖아요. 죄송한데 중국 하루트 최종 결전 시저비트 수납 개폐 공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제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저거는 이게 감정의 함정입니다. 감정의 함정.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트랩이에요. 저기서 차라리 중국제가 나은데 하고 중국제 사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돼요. 결국은 중국제도 비라이센스기도 하고 가품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걸 굳이 찾아서 만든다?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건 없지만 이거 가지고 그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그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그게 함정이에요. 빡치는 건 빡치는 거지만 제가 개인의 자유, 어차피 그걸 사서 만드는 거는 본인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서 만드는 건 자유지만 그걸 내가 중국제를 사는 정당화하는 이유로 그걸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정당화의 대상으로 얘를 삼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방금 이제 3D 프린터 하시는 분처럼 차라리 난 3D 프린터 있으니까 이거 부품 복제해가지고 나 혼자 써야지 이런 느낌이면 차라리 상관없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중국제를 사기 위한 이유로 얘를 들면 안 된다는 거죠. 태업이 욕먹을 만한 것들이 여럿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건프라 쪽으로는 약간 지금 와서는 약간 이런 말하기엔 좀 죄송한데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저 나름대로의 건담 틀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이제 꽤 예전부터 건프라를 했던 사람들은 나온 게 어디야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있어요. 야씨 이게 10년이 걸렸지만 나온 게 어디야. 가지고 중국제가 더 좋다고 하는 건 그냥 대놓고 난 중국제 쓸 거야 하는 거라 보기 싫어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중국제를 사기 위한 이유로 얘를 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참 아이러니하고 씁쓸하고 짜증나도 나지만 그래 씨 나온 게 어디냐라는 마인드도 조금은 있어요. 이게 어디야 씨. 이게 그리고 차라리 얘를 먼저 만들고 사바냐를 만들었으면은 이런 감정이 좀 덜 들 텐데 사바냐를 만들고 얘를 만드니까 이런 감정이 더 들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솔직히 우리 사바냐 만들고 제가 사바냐 리뷰하면서 든 생각은
야 10년의 보답이 이거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트는 또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시저비트의 비중이 크지 않은 애고 다리 유닛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이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트는. 근데 사바냐는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는 게 이미 걔도 막 10몇 개씩 이렇게 달고 있는 애인데 꼴랑 4개 더 줬다고?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순. 진짜 차라리 하루트를 먼저 만들고 사바냐를 만들었으면 이런 감정이 이렇게까지 들진 않았어요. 하루트를 만들고 나쁘지 않네. 시저비트 뭐 이 정도면 뭐 없는 거보단 낫지. 막 이런 정도로 끝냈을 텐데 하필이면 사바냐부터 만들어가지고는. 그래서 기믹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아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 다리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 커버 하나 열어주는 거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니지. 얘기할 수는 있지만이 아니라 충분히 얘기하죠. 얘기 싹 가능이지. 근데 그거는 뭔가 적어도 이제 하루트에서 그 부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컸다 그러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하루트의 비중이 시저비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바냐 같은 경우는 비중이 비트에 다 있어요. 비트가 다 했어. 솔직히 하로가 다 했지 로곤이 다 했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비트의 비중이 커요, 사바냐는. 시저비트 도르 아닌가요? 시저비트 도르? 응? 그게 뭐예요? 시저비트는 하루트에서 큰 비중은 안 차지해요. 하루트의 가장 큰 비중은 마루트 모드, 그리고 파일럿이 2명이다, 그리고 알렐루야와 할렐루야가 함께하는 무언가 이런 거의 비중이 더 컸지 시저비트의 비중은 크지 않았어요. 시저비트가 시종일관 휙휙휙 날아다니는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시저비트가 활약한 장면은 딱 한 장면밖에 없어요. 한 장면에 엘스 징크스가 시저비트 때문에 썰려나가는 장면 하나 나오거든요. 총 한 5번 시저비트 지나갈 거야. 화면에 잘 안 보여요. 그거 하나 말고 시저비트에 큰 비중 준 게 없어요. 근데 사바냐는 등장부터 퇴장까지 비트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트 같은 경우는 커버 만들어주면 금상첨화, 거기에 이 시저비트 2개가 수납이 되면 더 진짜 완벽한 금상첨화 정도였지 하루트에 대단한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사바냐는 비트에 대한 그게 너무 커가지고 비중이랑 압도적인 그 화력, more 라이플, 더 많은 라이플과 더 많은 쉴드 이거였기 때문에 그치 사바냐는 더더욱 그래서 비트의 비중이 컸죠.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그랬고. 솔직히 로고는 한 것은 없고 하루트는 하로가 대부분 한 거라 로쿠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바냐는 약간 로곤 스트라토스라는 파일럿은 그 라일 디란디라는 파일럿은 비트 운반책이야. 비트 운반책. 제롱님 건담 게임 영상 보니까 세라비 뒤에 세라핌 하나 있고 양옆에 세라핌 양산형 달려있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아 그거는 세라비 3G입니다. 세라비 3G 3 건담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옆에 달린 애가 샘이랑 그러니까 샘 둘이었나? 샘 둘이었을 거야. 그런 거? 최종 결전 사양 2개는 희생 당한 거다. 옵션 발매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그치 이게 얘들이 출시가 10년 만에 나왔다는 게 아마 한몫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떠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얘네가 10년 만에 나와서 그래요. 그 텀이 3년이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아 드디어 나오긴 나왔구나. 그래 이야 이러고 끝났을걸. 10년 만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지금 뭔가 이걸로 충족이 안 되죠. 10년 만에 나와서 10년을 존버를 했는데 이게 결과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드디어 관짝에서 개같이 부활 이러고 나왔는데 반쪽만 나왔어. 아 생각해보니까 저것도 있다. 사바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중간하게 생각했어요. 사바냐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시려면은 사바냐 최종 결전 사양을 3대를 사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바냐 최종 결전 2대랑 일반판 1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가동하는 라이플 비트가 완성이 된다였잖아요. 아니었어요. 개별 가동하는 게 라이플 비트가 모두 완성되는 건 맞는데
일반판을 사면 얘는 전시를 못하는 라이플 비트예요. 뚫어야 돼. 구멍을 뚫어야 전시할 수 있어요. 예, 일반판 비트는 못 띄워요.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판 비트는. 그래서 양손에 라이플 비트를 들고 전시하는 라이플 비트 12개를 놓으려면은 최종 결전 사양 3대를 사면 돼요. 거기에 전시 가능한 라이플 비트가 4개 들어있거든요. 3개 사면 12개거든요. 12개. 그러면은 손에 들고 있는 거 2개까지 14개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전시할 수 있어요. 제롱님 방금 3D 프린터 하시는 분이 어떻게 연락드리면 돼? 진짜 리얼리? 그냥 한 말이었는데? 예? 그 시기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바쁜 거 지나가고 시저비트 3D 프린터 출력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메일로 주시면 돼요. 이메일이 라플러스거든요. 라플러스 네이버.com으로 연락 주세요. 제롱님 직접 조립해 보니까 한 줄 평으로 말하자면 어떤 기분인가요? 하루트는 그냥 고만고만했다. 예, 고만고만했다. 대단히 막 별로도 아니고 대단히 좋지도 않고 딱 그 정도. 선생님 더불어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더불어 뉴비 살만한 게 있을까요? 더불어 건담이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싸고 가장 편합니다. 저거 지금도 파는 데가 있나요? 지금 검색창에 반다이몰을 검색하세요. 반다이몰 가시면은 프리미엄 반다이 탭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반다이 탭으로 갑니다. 가면은 현재 사바냐 최종 결전 사양과 야 뭐야 끝났어? 오씨 예약 끝났어. 아이고야 예약 끝났네. 어이구야 어제 끝났구나. 지금 안 파네. 1시간 전까지 팔았습니다. 예 1시간 전까지 팔았었는데 지금 끝났어요. 1시간 전에 끝났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근데 제가 문득 느끼는 거예요. 문득 느끼는 거. 부디 이 영상이 성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컨대 건담 베이스 한정판으로 클리어 버전이 얘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바냐 하루트 최종 결전 버전 클리어 이러면서 건담 베이스 한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뒤통수 많이 때리거든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클리어 버전 한정판 산 사람들 뒤통수로 딱 이렇게 세리는 거야. 딱.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트위치에서 뒤풀이 간단하게 아까 영상 도내온 것도 있으니까 트위치 뒤풀이 간단하게만 좀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응?